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월에 월부 이제 강의를 처음 수강하기 시작해서 2년 동안 월부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고 투자도 실제로 하고 돈도 벌고 있는 약순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월부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장단점, 실질적으로 진짜 나한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월부 첫 강의 들었을 때 그게 이제 내 집 마련 중급반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월부 강의가 막 이렇게 신청할 때 보면 밑에 수강생들이 후기를 막 이렇게 달아놓고 이제 리뷰를 막 써놨는데, 그게 다 너무 약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공한 사람밖에 없고 들어서 잘 된 사람밖에 없고, 약간 이게 조작된 거 아닌가 막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기인가 막 이렇게 만들어진 그 리뷰인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강의 들으면서는, 그리고 실제로 진짜 활동을 해보면서는 이거 다 진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과를 내고 있고 그 결과가 진짜 다 현실적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다 필요 없었다. 지다 보니까 제가 너바나님하고 너나이님 책을 먼저 읽고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읽을 때 진짜 이 사람들도 나랑 그냥 비슷한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보통의 직장인이고 보통의 그냥 진짜 내 동료들 같고 나랑 진짜 같은 그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인데 이렇게 인생을 자기 스스로 바꿨구나, 이게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싶어서 일단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진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나이님을 첫 강의 때 만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3월 달에 바로 너바나님도 만났거든요. 이게 책으로 봤던 내용이 실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연결이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가끔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 말하는 거랑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장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강의 듣고 진짜 이 너바나님하고 너나이님 실제로 만나고 나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바뀌었고요. 제가 월부에서 지금까지 한 6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그냥 이제 왜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 나오는 그런 이제 그 교육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를 어쩌다 들어보면 약간 이렇게 막 내가 찍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월부에서 하는 거랑은 방식이 다르니까 진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배우고 행동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잖아요. 그 튜터님들이. 그러니까 뭐 다 가르쳐 줄게, 니네 그대로 사기만 해, 이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정말로 제대로 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큼 이렇게 얻는 게 더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 남이 알려줘서 그냥 그거 떠먹는 게 그게 진짜 내 거가 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월부의 큰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4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 한두 달 전에 이제 저희 전세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이제 전세금 1억을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몇 년 사이에 1억을 모았겠지? 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돈 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당장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막연하고 좀 되게 진짜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남편이 월부 유튜브를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거 같이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24년 2월에 남편도 저도 같이 강의를 듣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월부에서 열반 스쿨 그 기초반, 중급반, 그리고 이제 운 좋게 실전반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기초반, 내 집 마련 중급반도 들었고,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서울 투자 기초반이나 지방 투자 기초반, 그런 것도 다 들었고, 재테크 기초반도 들었었어요. 내가 돈을 모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되게 체계적으로 잘 모으고 있지 못했구나, 이런 걸 또 배우게 돼서 좋았었고, 저는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강의를 생각해보면 그래도 열반스쿨 실전반이었던 것 같아요. 실전반을 3월에 갔었는데요. 그 같이 하시는 동료들의 그 진짜 투지, 그 막 끈기, 막 이렇게 의욕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이제 마인드 자체가 다른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튜터님한테 그 튜터링 받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이래서
진짜 튜터님들을 되게 그 수강생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체력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사실 임장을 다니는 게 강의 듣는 거 이제 둘째치고 쉽지는 않다 싶었고, 시간적으로 되게 바쁘죠. 일단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비용도 드는데 시간적으로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사실 그건 조금 힘든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그 항상 저 너바나님 그 말씀 생각하는데 대가를 치러야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쉽게 되는 건 없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최고의 장점은 그거 같아요. 강사님들의 강의력, 강의의 질, 이건 진짜 그게 아니면 사실 누가 뭐 이렇게 계속 돈을 쓰면서 강의를 듣겠어요. 이게 품질이라는 면에서 내가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근데 저도 물론 지금 21개월째 듣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듣고 정말 튜터님들한테 배우는 게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니까요. 그게 내가 돈 버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가 부자 마인드를 갖는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 부분은 가장 제일 압도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동료들이 너무 좋아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그게 아니면 아마 그냥 하다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저 처음 3개월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되게 슬럼프가 빨리 왔었거든요. 전 작년에. 근데 그때 버티게 해줬던 게 동료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가 있다. 근데 견디라고 하시더라고요. 힘들 때 어쩔 수 없지만 견뎌보라고. 아예 나가지 말고 자기를 다독이면서 견뎌보면 또 다시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행히 작년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슬럼프를 여름에 겪었는데 지나고 나서 가을부터 또 열심히 달렸죠. 하나 더의 장점, 결과물이 나와요. 정말로 이대로 하면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내가 21개월 전에 저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이나 불안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와, 진짜 짧은 시간에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구나. 진짜 많이 희망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게 이게 결과물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1호기를 작년 말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매매가로 계산하면 최소 3억이 올랐거든요. 저는 이제 나중에 정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으로 내 집 마련을 이제 미리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 건데 1호기가 그렇게 올랐고 2호기는 이제 최근에 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월부 시작하기 전에는 순자산이 정말 형편이 없었는데 근데 투자하고 지금 제가 순자산이 10억이 넘었더라고요. 남편이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도 5년이 넘게 한 4, 5년이 넘게 1억을 못 모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거의 저희가 해마다 제가 그 열반 그 기초반 듣고 나서 연 5천만 원 저축이 목표였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한 6천만 원 정도로 저축했던 것 같고 올해는 거의 8천만 원 가량 저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순자산이 그렇게 막 뛴 거예요. 그래서 야 10억이 넘었어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전세금으로 지금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왜 강의에서 그러시잖아요. 그 튜터님들이 전세금 20억을 이제 이렇게 굴려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월 현금 흐름이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전세금이 5억인 아파트가 서울에 전세금 5억인 아파트는 꽤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한 4채 정도를 갖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어쨌든 걸리긴 하겠지만 4채를 그렇게 전세금 20억을 갖게 되면 이게 2년 이제 지나면 이게 그 갱신을 하게 될 때 최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락장은 아니라는 그 가정하에서 거의 5% 이렇게 그 상한선이 있잖아요. 올려준 게 그게 최소한이잖아요. 근데 20억에 5%면 이게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2년에 1억이니까 그러니까 최소. 근데 1년에 그럼 5천만 원이니까 1년에 5천만 원의 연봉이 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월 400이죠. 이게. 근데 세금이 없는. 근데 좀 약간 먼 얘기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전세금 12억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니까 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튜터님들은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이미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힘들었던 때가 제가 아까 제일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던 실전반 할 때였는데 진짜 힘들었던 게 내가 해보지 않았던 강도로 임장을 해보고 인보를 좀 더 잘 써보려고 하고 전화로 이제 부동산에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보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기초반하고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잠자는 시간밖에 줄일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 힘들었던 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다행히 저는 가족들은 이제 집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 한 달은 정말 사실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근데 한 달 동안 진짜 우리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제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과정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한 달만 좀 봐주라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라 이러면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제가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좀 뒤처진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서. 이게 동료들이 왜냐면 막 실전반이나 월박교 갔다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아서 스스로 약간 내가 좀 못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욕심이 나니까 좀 힘들었는데 그게 그래서 그러면 그게 나쁜 건가 생각해보면 아닌 거예요. 힘든 걸 통해서 힘들다고 느끼는 게 내가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니까 그게 동기가 돼서 정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잘해보려고 되게.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좀 더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극복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딱 10%만 더 해보자. 뭐 10분만 더 해보자. 아니면 한 걸음만 더 걸어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멈추고 싶은 지점에서 한 번만 더 이런 거 그게 그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서울의 동작구에 제가 1호기를 했고요. 왜 강남에서 최대한 가깝게 한강에서 가깝게 2호기는 그 다산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제 30대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희 동료들은 그냥 매주 저 한 차례 거의 2차례 가죠. 토일을 거의 다 가시는데 뭐 예를 들어 9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에 거의 5, 6시 그 넘어서까지 임장하시고 그렇게 일주일에 뭐 8번을 한다고 하면 이게 주말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 지역의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이 되죠. 제가 최고로 많이 걸어봤던 게 45,000보인데 근데 뭐 45,000보를 남자분들은 이렇게 아주 쉽게 뛰어넘으시고 여자분들도 평균 그냥 한번 나가실 때 걸으시면 30,000보나 35,000보는 다들 걸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실전반 가서 그냥 하루에 45,000보가 너무 막 이랬는데 그걸 해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그 30,000보, 35,000보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사실 제가 공부를 시작해보고 해보면서 제가 진짜 주변에 친한 이제 동네 지인들이 있었는데 저랑 이제 비슷한 그런 지역에 사시고 비슷한 아파트 수준에서 아파트를 사시니까 이제 그 전세금 규모도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라고 집 진짜 공부하고 사야 된다고 제가 해보니까 지금 너무 하기에 좋은 시기고 하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자체가 아예 관심이 없으신 분 있죠. 그냥 뭐 집을 사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이런 분이 있었고 지금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자꾸 하락론자들의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래서 이게 아닌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리고 대충 그냥 있다가 정말 그러니까 집을 산다는 거에 대해서 개념도 없다가 뭐 전세를 살다가 너무 나중에 진짜 저처럼 한 방을 크게 맞아서 위기를 느끼시던지 그러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대충 있는 돈으로 집을 산다 그러면 아마 그 동네에서 그냥 사시겠죠. 근데 저는 제가 살던 지역에서 집을 살까도 생각해보고 이제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지역들을 배웠잖아요. 실제로 가보고 이러면서 그게 나중에 큰 차이를 준다는 걸 배웠거든요. 저는 이게 그 강사님들이 보여주시잖아요. 강의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똑같은 가격이었던 이 아파트가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를 그런 걸 보고 나니까 배우고 났는데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나중에 차이를 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다니고 비교하고 매임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돈이 적더라도 뭐 나는 지금 당장 서울에 집을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그래서 시작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이걸 뭐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걸 5년 전에 더 알았다면 10년 전에 알았다면 정말 지금의 그 결과치가 얼마나 달라졌을 거라는 거를 너무 아니까 네, 빨리 시작하셔라. 제가 그 생각 참 이건 참 많이 해봤던 건데 내가 저희 이제 애들이 대학생이에요. 2명 다 20살 22살인데
제가 작년에 작은 애가 고3이었는데 작은 애는 자기 공부를 하고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진짜 우리 한번 이 1년을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예, 아이한테 제가 얘기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되게 제가 부모로서는 참 되게 미안한 점도 많았지만 아이가 나중에 그 얘기 했거든요. 결국 이제 대학을 갔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서포트를 못 해줬는데도 내가 너무 장하다고 막 이랬는데 내가 되게 미안한 점이 많았는데 진짜 장하다 이랬는데 저희 작은 아이가 엄마가 진짜 열심히 하니까 많이 느꼈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강사님들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인생에서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못 가져본 거를 가지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진짜 그거를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있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번에 진짜.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그 감당하고 힘들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그 가치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희생을 할 만한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꼭 망설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 이미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내가 지금 포기하면 이 생각을 할지도 몰라. 내가 그때 포기하지 말고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그런 후회를 안 하려고 지금 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스스로 동기부여를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 집에서 꽃꽂이하고 막 저 떡 만들고 베이킹하고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완전 내가 지금 시기에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거 너무너무 왜냐면 진짜 그쵸 정말 작년에 제가 집을 못 샀으면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전 요즘에 집 보러 다닐 때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